네, DNA 플러스 드론 플랫폼과 챌린지 개최에 대한 배경 및 확장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임채덕 사업단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DNA 플러스 드론 챌린지 문제에 대해서 이번 문제 출제 위원장이신 김병수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모두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 챌린지의 문제 출제 위원장을 맡은 경상대학교 김병수입니다. 본 챌린지는 지정 공모, 자유 공모, 아이디어 공모 세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문제를 정의하고 심사 규정과 평가 항목을 선정하는 데 심사숙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대회 각 분야에 대한 저의 설명이 마친 후에 질의응답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질문을 주시면 분야별 담당 전문가께서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 설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챌린지 대회 공모 분야별 문제 설명 전에 대회 포상에 대해서 요약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식은 9월 27일 월요일 오후 2시에 코엑스에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시상 내역은 지정 공모, 자유 공모, 아이디어 공모 대상에게 과학기술통신부 장관상이 수여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3개 분야 대상 3개 팀, 최우수 3개 팀, 그 다음에 DNA 드론 포럼 의장상이 2개 팀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 수상팀 상금에 대해서 보시면 상금하고 연구개발비 지원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정 공모는 대상이 1,000만 원, 최우수 500만 원, 우수 300만 원 3개 팀으로 선정될 것이고요. 자유공모 또한 대상 1,000만 원, 최우수 500만 원 2개 팀이 선별될 예정입니다. 연구개발비 지원은 최대 1억 원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해서 지원할 예정이고요. 아이디어 공모는 대상 500만 원, 최우수 200만 원, 우수 100만 원. 마찬가지로 2022년 위탁 연구 개발비 지원 예정입니다. 최종 선발 기준 미달 시에는 수상자 수가 조정이 될 가능성이 좀 있고요. 연구 개발비 지원은 추가 연구 개발의 필요성 및 자격 요건을 검토해서 선발할 예정입니다. 예. 그러면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정 공모는 데이터 챌린지로서 드론으로 촬영된 영상 내에서 실종자를 찾는 임무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문제를 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에서 데이터 증강 및 AI 기법 개발을 통해 실종자를 검출하는 문제입니다. 제공되는 데이터를 프로그램 방식 또는 실제 드론에서 촬영한 데이터들을 참가자가 직접 오그멘테이션해서 증강하는 방식 모두 가능합니다. 또한 제공되는 AI 모델은 실종자를 검출하는 기본적인 모델입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AI 모델을 개선하거나 또는 신규 AI 모델을 제안을 하셔도 됩니다. 다음 페이지요. 대회 주관 기관에서 제공하는 내용에는 활용 데이터가 있고요. 두 번째는 AI 모델이 있습니다. 먼저 활용 데이터를 보시면 제공하는 데이터는 실제 드론으로 촬영한 4K 영상이고 실종자 라벨링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시로 나와 있듯이 촬영한 4K 영상과 라벨링 데이터가 이렇게 형상으로 주어지고요. 밑에 화면을
그림을 보시면 저런 형상이 이렇게 화면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데이터에는 트레이닝 데이터하고 밸리데이션 데이터 두 가지 데이터 셋이 제공이 될 예정이고요. 챌린지 평가용으로 테스트 데이터는 대회 기간 중에 제한적으로만 공개하고 평가를 위해서 활용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제공되는 AI 모델은 학습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참가자들에게 제공되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습을 시킨 인공지능 모델 소스 코드를 제공하고요. 이것이 가장 기본적이며 이것을 개선해도 되고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도 무방합니다. 또한 앞에서 설명하셨듯이 개발 환경을 제공을 합니다. 여기 학습 및 데이터 증강을 위한 인공지능 개발 환경이 제공되는데, 이에 대한 안내나 사용 교육은 본선 진출팀 30개 팀에 한해서 별도로 공지할 예정입니다. 평가는 3단계 평가 방식을 취할 예정입니다. 1차, 2차, 3차로 나눠서 1차 준비 기간에는 8월 15일까지 참가 신청을 하고요. 참가팀의 제한은 없습니다. 2차 예선은 제안서 평가를 8월 23일 날 마치고 30개 팀을 선발을 할 예정입니다. 3차 본선에서는 정량적인 평가 챌린지가 있고 정성적인 평가 발표 평가가 있습니다. 여기서 챌린지를 통해서 10개 팀을 선발하고 발표 평가를 통해서 최종 대상 최우수 우수팀 3개 팀을 선발을 합니다. 일정은 9월 14일, 9월 16일로 되어 있습니다. 본선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3차 평가의 정량적인 평가인 챌린지는 실종자 및 유실물 추론 정확도, 추론 속도 또는 데이터 증강률 및 확보량 각각 20점씩 정량적으로 평가할 예정이고요. 그다음 발표 평가는 데이터 증강 방법 및 확보 데이터 품질 20점, 활용한 알고리즘의 창의성 20점 이렇게 해서 토탈 100점으로 평가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예선의 1차 제안서 평가를 통해서 본선 나가는 30개 팀을 선발을 할 텐데요.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서 블라인드 평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안 기술과 체계 및 전략 분야로 이렇게 둘로 나눠서 각각 50점씩 이렇게 배점이 되어 있고요. 제안 기술이 데이터 증강에 효율적인가, 구체적이고 문제 해결에 효과적인가, 창의적이고 독창적인가 이런 거를 평가하게 되어 있고요. 체계 및 전략은 구체적이고 효율적인가,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이 타당하며 기간 내에 가능한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평가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본선에서는 챌린지에서는 정량적인 평가라고 했죠. 30개 팀 중 10개 팀을 선발을 하는데 정확도, 속도, 데이터 증강량 각각 20점씩으로 되는데요. 특히 이제 추론 정확도는 실종자 수, 위치, 그다음에 그라운드 트루스 값과의 차이점, 즉 정확도를 평가하는 형태로 정량적으로 평가할 것이고요. 추론 속도는 한 장의 4K 이미지를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으로 평가하겠습니다. 데이터 증강량은 데이터를 증가한 양으로 평가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발표 평가는 정성적인 평가로서 10개 팀 중 3개 팀을 선발을 하는데 데이터 증강의 방법 및 확보, 데이터의 품질 평가, 활용한 알고리즘의 창의성 평가 이와 같은 것들을 평가합니다. 그때 발표 평가의 필수 내용으로는 데이터 증강 방법, AI 알고리즘 개선안 또는 신규 제시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심사 단계별 제출 사항을 보겠습니다. 참가 신청할 때는 제안서가 들어가야 되고 본선 챌린지에서는 학습한 모델의 체크포인트, 학습을 위한 모델 코드, 학습을 위해 증강되어서 추가되었던 데이터. 그다음 본선 발표 평가에는 발표 자료 이런 내용이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유공모, 자율비행 챌린지입니다.
자율비행 챌린지는 자동 이륙해서 조난자를 탐색하고 자율적으로 복귀하는 임무를 이야기합니다. 다음 페이지 자유공모 문제 정의를 보겠습니다. 드론이 자율비행으로 장애물 환경을 통과하고 지정된 물체를 모두 인식한 후 목표 지점까지 안전하게 복귀하는 복귀 및 자동 착륙하는 임무입니다. 단계별로 보시면 자동 이륙 1단계, 2단계는 조난자 탐색, 3단계는 특정 객체 인식, 사람, 모자, 자전거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착륙은 조난자의 반경 2m에 착륙했다. 5단계에서 자율비행 착륙장으로 복귀하고 자동 착륙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륙하고 객체 인식하고 착륙하는 모든 것이 사람의 개입이 없이 자율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음 대회의 대회장은 가로 300m, 세로 300m, 높이 20m 이와 같은 형태로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는데요. 요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앞으로 좀 더 정확하게 제시될 내용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S라고 시작되는 그 스타트하는 그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자동으로 이륙하고 찾아야 되는 그 범위를 자율적으로 플래닝을 해서 그 조난자를 찾고 다시 복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전체 레이아웃은 이 착륙은 운동장에서 하고 객체를 찾는 특정 객체를 찾는 부분은 이제 나무나 숲에 이렇게 숨겨져 있고, 그다음에 조난자의 경우는 숲 속에 있는 걸로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평가 방식은 마찬가지로 지정 공모와 마찬가지로 1차, 2차, 3차로 나누되 8월 15일 참가 신청은 동일합니다. 참가팀 제한은 없고요. 8월 23일 제안서 평가는 20개 팀을 선발을 합니다. 근데 참가팀의 숫자에 따라서 20개 팀 선발은 조금 유동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차의 본선 선발에는 챌린지 평가, 발표 평가로 있는데 챌린지 평가에서 20개 팀에서 5개 팀을 선발을 하고요. 발표 평가는 대상 최우수 팀 선발 이렇게 2개 팀을 선발을 하게 되겠습니다. 9월 16일 날 발표 평가는 지정 공모와 동일하나 챌린지 평가는 지정 공모보다 하루 늦춰져 있습니다. 다음 3차 평가의 정량적 평가 챌린지에서는 자동 이륙에는 이제 출발 신호가 주어지면 자동으로 이륙을 하는데요. 3분 안에 이륙을 못할 경우에는 강제 종료시키겠습니다. 조난자 및 특정 객체 인식은 하나의 객체 인식할 때마다 모든 객체 인식 시에 최대 25점이 되고 그다음에 인식한 객체가 없을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됩니다. 그다음에 객체와 조난자는 배치는 무작위로 하며 자세 또한 무작위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AI 기반 객체 인식 시 가산점이 2점이 주어지게 됩니다. 자율비행 또한 출발점에서 조난자 위치까지 자동으로 비행하고 조난자 자동 탐색 후 조난자 위치에서 출발점으로 다시 착륙한 다음에 조난자 위치에서 출발점으로 자동 비행 복귀하는 부분을 보도록 하는데요. 특히 이제 장애물 회피나 이런 부분에 AI 기반 자율 비행이 들어갈 때는 가점이 2점이 주어집니다. 자동 착륙은 착륙 지점의 착륙 패드에 자동으로 착륙하는 정확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별 정성적인 평가인 발표 평가에서는 드론이 아무래도 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임무 장비나 이런 부분들의 경량화, 간소화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장비를 포함한 최대 이륙 중량이 7kg 미만으로 하고 그것이 넘어갈 때는 감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객체 인식의 AI 알고리즘의 창의성, 자율비행의 AI 알고리즘의 창의성 등을 평가 항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제한 사항으로는 국산 플라이 컨트롤 비행 지역 컴퓨터를 탑재하여야 하며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프로펠러 가드를 부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드론의 최대 이륙 중량은 페이로드를 포함해서 7kg 이내여야 하고요. 초과 시에는 감점이 있고 센서 및 센서, 카메라, GPS, 라이다 등 이런 것들은 자율적으로 탑재가 가능합니다. 단 7kg 이내에서 탑재하는 것으로 허용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예선 통과자에게 대회 주관 기관에서 국내 생산 픽소크 기반의 플라이 컨트롤 컴퓨터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고도 제한은 20m 이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행의 안전을 위해서 고도 제한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온보드 미션 컴퓨터는 엔비디아 제슨 또는 제슨의 엑스비어, 그다음에 TX2, 라즈베리 파이 등의 탑재가 가능합니다. 정리해서 보면 표에서 보듯이 제품의 비행 지역 컴퓨터, 임무 컴퓨터, 센서, 무게 이와 같은 것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마지막으로 아이디어 공모입니다. 비즈니스 모델 챌린지라고 명명하며 드론 DNA 플러스 드론 서비스 생태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서 신개념 비즈니스 모델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임무입니다. 문제 정의는요. 빅데이터, 통신, AI, 드론 이거를 연계해서 신개념의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 기존 비즈니스 모델을 개선하는 이러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공모를 하는데요. 대회 주관기관에서 제공할 내용은 DNA 플러스 드론 기술 개발 사업에서 이미 개발해 놓은 비즈니스 모델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금 대회에 대해 아이디어 공모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보면 내용이 참 막연하게 느끼실 것 같아서요. 대회 주관기관에서는 그동안 개발했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내용과 어떤 형태, 그러니까 어떻게 아이디어를 표현을 할 것인지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을 삼기 위해서 현재 연구 중인 정보를 여러분들한 참가팀에게 모두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평가 방법입니다. 평가 방법은 앞에 공모 내용과는 좀 달리 1차, 2차로 이렇게 나누는데 1차는 참가 신청을 8월 30일 날 마감하고요. 참가 인원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때 제안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선에서는 제안서 평가와 발표 평가로 이루어지는데 제안서 평가를 통해서 10개 팀을 선발하고 발표 평가를 통해서 3개 팀, 대상, 최우수, 우수팀을 선발을 합니다. 역시 발표 평가는 9월 16일 같이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차 평가의 본선에서는 제안서 평가, 발표 평가 모두 적합성, 창의성, 실현 가능성, 시장성을 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적합성은 뭐냐면 DNA 플러스 드론을 활용한 신서비스 창출에 대한 직접적인 기여도를 적합성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창의성은 비즈니스 모델 아이디어에 참신한 정도, 실현 가능성은 단기간에 적용 가능한지 이런 걸 보고 시장성은 아이디어가 적용될 때 시장의 파급력을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형식은 DNA 플러스 드론 챌린지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온라인으로 접수를 하는데요. 양식을 제공을 할 텐데 그 양식에 맞춰서 알차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지금은 기술 개발을 통해서 DNA 플러스 드론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했던 내용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DNA 폴 드론입니다. 골든 타임 내 수색 음영 지역 없이 5분 내에 AI 기반 자동 분석을 통해서 실종자를 찾아내는 그러한 비즈니스 모델인데요. 여러 대의 드론이 군집 자율 비행을 통해서 수색 지역을 수색하고 그 수색한
그 영상 자료를 실시간으로 4K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서버에 보내고 AI 서버에 동시에 보내서 AI 분석을 통해서 수색 결과, 상황 상세 정보, 그다음에 실시간 지휘 본부에서 실시간으로 지휘하는 이런 형태의 내용입니다. 다음. 구조물 드론입니다. 구조물 드론은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물, 즉 고층 건물, 교각, 운동 경기장의 결함 검사를 모니터링하는 모델인데요. 고층 빌딩을 모니터링하거나 모니터링한 모든 데이터들이 백본을 통해서 빅데이터로 저장이 되고 AI 분석을 통해서 위험 상황을 예측하고 모니터링하는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다음. 수자원 드론입니다. 장기 비행 드론을 활용해서 하천 수계의 광역 종합 관리를 하는 비즈니스 모델인데요. 홍수 감시, 수계 감시, 수질 감시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내용인데요. 이건 마찬가지로 통신을 통해서 백본을 통해서 클라우드 서버나 AI 서버에 들어가서 상황 발생 경보들 보내고 영상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해서 제공하며 또한 그 국토 현황에 대해서 국토지리 정보 같은 데랑 이제 데이터를 공유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팜 드론입니다. 정밀하고 신속한 병해충 대응 또는 AI 기반 연속적인 농작물 생육 관리 이런 부분을 하는데요. 작황이나 생육 상황 이런 것들이 인포메이션이 들어가서 거기에 이제 AI 서버나 클라우드에서 병충해 상황, 작황 상황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고 이에 맞추어서 방제 하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을 할 때 지금 개발팀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이 첫 번째가 BM 시나리오 정의입니다. BM별 목표, 관련 기관 및 소요 시스템 식별, 주요 수행 기능 정의, 서비스 플로우 정의, 그다음에 BM 실증 환경 구축 이런 부분이 시나리오 정의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단계별 추진 계획, 데이터 규격 정의, 인터페이스 정의 이런 형태로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는데 아이디어 모집할 때는 BM별 목표, 그다음에 이제 관련 기관 및 소요 시스템 식별 여기에 이제 시나리오 같은 부분을 주로 포커스를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그 예로 들어보면 폴드론에 대해서 예를 들어보면 서비스 워크플로우는 일단 그 지휘센터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영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드론팀을 현장 출동을 시키고 임무 요청을 해서 임무 계획을 수립하고 원격 운용 시스템에서 임무 계획이 이제 드론으로 임무 계획을 전송을 하고 상황을 파악해서 수집한 데이터들을 받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데이터 정합을 시켜서 데이터 서버에 보내고 그리고 나서 AI 서버 이런 부분에서 활동이 되는데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거기서 이제 더 정밀 추적을 해야 되거나 어떤 목표 달성을 못했을 때는 관제 동적 임무 계획의 수립을 그때 상황마다 임무 계획을 변경을 해서 다시 데이터를 수집해서 비즈니스 모델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서 가시화하고 지휘 센터에 보고하는 내용인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서비스의 플로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제시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페이지요. 비즈니스 모델 아이디어 작성 개요는 챌린지 지원 유형이 이제 세상에 없는 새로운 DNA 플러스 드론 서비스 또는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획기적인 드론 서비스를 하는 것. 그 작성 내용으로는 시나리오 개념도, 시나리오 개요의 시나리오 기능, 순차도, 구현을 위한 상세 설명, 시나리오 특장점, 주요 활용처 및 수요처, 그 외 평가 기준에 따른 내용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이건 별첨인데요. BM 아이디어의 정의서 예시를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거는 이제 폴드론에 대한 내용인데 이거는 앞에 설명했으니까 아이디어 공모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폴드런이 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시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뭔지를 설명하시고 주요 수요처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분야별 그 적용 기술적인 내용과 접근 방법에 따라서 수집 데이터 수집 방법, 전송 방법, 분석 방법 이것이 현재 현안이 어떻고 앞으로 개선 사항이 어떤지를 분석해서 식별해 갖고 여러분들이 제시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서비스의 특징, 여러분들이 참가팀들이 제시하는 서비스의 특징에 대해서 쓰시고 서비스의 장점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문제 설명을 마치고요. 질의응답 시간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질의응답이 들어오면 담당 전문가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